마감도 잘 됐고 가장 대표적인 게 김표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안쪽. 미스터전 사업단 대표 김표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11월은 저희가 11월, 12월 그리고 보험사의 고시는 기준금리와 보험사의 소득을 통해 여러 가지 수익들을 합쳐서 수익을 떨어지는 어느 수치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은 뭐냐? 사항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공지랑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모은 이유는요,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예민하게 복부에 살 없을 때가 중요해요. 저희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일하는 혹은 반대로 우리가 일하는 이 이유가 당장의 행복을 위한 건 사실은 수업 나가면 너무 많으셨죠? 오늘 또 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죠? 올해는 세계 심장의 날이고요. 10월에는 뇌졸중의 날이 있습니다. 자, 상해의 정의. 네, 보험에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 피해문제가 발생한 급격하고 의아한 외래사고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실제 이제 간병 일을 하시는 분이 손가락에 감염이 되셔서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질병 사고일까요? 상해 사고일까요? 질병이죠. 근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해요? 상해 후유장애밖에 없는데 상해 내역이 없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류를 받아 다 살펴보니까 이분이 간병 일을 하실 때 배변주나 이런 거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치우기 전에 손을 비면서 상처를 입었어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상해죠. 이 상처로 인해서 만약에 병균이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절단을 했다. 그럼 이건 상해가의 질병일까요? 그렇죠. 이건 상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급병, 우연, 외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장애는 상해든 질병이든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이 영구적인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영구정의에 대한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나는 나으려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고정된 기간을 값이라고 해도 보는 게 180일.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계 개통이라든지 안구 운동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1년입니다. 1년이 넘어야 되고 그 이외의 거는 6개월.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내가 장애가 남았다. 그거는 영구장애로 본다. 아래에 이 담안에 포함된 거긴 한데 사망하시기 전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할 때 이게 청구가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암 환자에서 뭔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신경이나 안구 운동장애는 1년 또는 2년으로 보는 거죠. 건강보험단에도 1년 또는 2년까지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만약에 신경계 장애가 생기는데 아직 후유장애를 못 끊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1년에서 2년까지를 보기 때문에 의사분은 못 써준다.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장애율은 최소 3%부터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디스크는 상해랑 질병이 공존하죠.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을 했다. 이전에 진단받은 적이 없는데 외상성 파일 받으면 좋죠. 근데 외상성 파일로 들어오면은 보험사가 이거 외상으로 인한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겠구나. 이 병원이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입증이 돼야 돼요. 내가 외상성 파열이 꼭 있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M코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기여도가 30% 이상을 넘어야 경미한 사고가 아닌 상해 사고로 본다. 한 시장에는 뭐냐면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럼 우리가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10% 장기 청구를 했어요. 한시를 적용하면 2%. 우리가 사고 입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고 입증 책임 누가 계세요? 피해자한테 있죠. 나 혼자 집에서 다쳤어요. 그럼 병원 가서 사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의무기록사분이 이렇게 청구를 해서 한시장애로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추구하다가 이분이 공을 헤딩을 하는데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눈 뒤에 받쳐주는 뼈가 있어요. 이게 감아인데 이게 골절이 돼요. 그래서 뒤에 인공뼈를 해서 밀어줘요. 이럴 경우 이 눈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안과에서도 할 수 있고 성형외과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과에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광각무, 광각유가 있어요. 광각무는 뭐예요? 밝기 어둠이 구분이 안 돼요. 아예. 광각유는 밝고 어두운 것만 구분이 돼요. 의학적인 실명으로는 광각무, 빛이 확인 안 되는 거. 이거부터의 실명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 한눈이 멀었을 때 유에 해당되거나 안전수지 같은 경우는 시야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로 봅니다. 여기 데시벨로 따지는데 수능 청력 검사가 있어요. 수능 청력 검사는 3회를 한 거를 평균으로 하는데 내가 실제 들려서 안 들린다고 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뒤통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코 냄새가 안 맡아져요. 이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입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겠죠. 골절이거나 있으면 입증이 되죠. 이비인후과 가서 내가 이런 이유부터 이런 게 발생한다. 꼭 개시를 하셔야 돼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실된 치아의 실제 개수만을 인정한다. 탈부착 불가능한 임플란트 치아의 결손은 치아 결손을 인정합니다. 인공관절랑 똑같습니다. 추상이라고 하면 추앙상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 쇄골에서 이마까지 상처가 나면 최소 5cm 이상이에요. 바늘 위에 함모로 각각 길이 및 면적을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면적 합산이 본인 손바닥 길이고 그래서 손 작으신 분이 더 유리합니다. 이제 보통 골절로 생긴다는 운동장애 하는 게 뭐 약간, 뚜렷한, 심한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약간에서 뚜렷한이에요. 근데 장애 끊는 것도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5%를 끊어서 청구한다고 보험사에서 5%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최대한 많이 끊어서 청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축구 좋아하시는 심자인데 앞쪽에 전방, 뒤쪽에 후방, 내측이 있는데 무릎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요. 이 밀리는 거를 동요로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건강한 무릎은 평균적으로 5mm 정도 보면 여기 약간의 차이가 동요가 5mm 이상이에요. 그럼 수술한 데에는 10mm 이상이 나와야 5%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뚜렷한은 10mm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건 15m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골절을 볼 때 보험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골절이 된 부위를 특히 이 관절을 침범하면 실제로 많이 붓고 움직이는데 제가 힘이 많아요. 그게 아니면은 보험사에서는 거의 인정치가 안 가려고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의사의 소견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